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과 정신건강위기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의 현 추세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보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훈 부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만나뵈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의원님. 답변을 좀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0년 넘게 대한민국 교육 1번지 대구의 이상을 굳건히 지키며 불철주야 대구시 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문화 학생과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대구 교육 정책에 대해 짚어보자 하는 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상당수가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또래 관계 단절 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감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에 대한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앞서 우리 대구시에 지금 다문화 학생이 지금 교육생이 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올해 4월 1일자 기준으로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7,246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 전체 학생 기준으로는 한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다문화 학생에 비면은 여러 국가가 지금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국가라면 어디를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그 아시아권 국가에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구동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를 언어를 쓰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주 배경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보면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베트남 학생이 저희의 대구의 약 41%, 중국이 17%, 그다음에 그 필리핀이 8%, 약 66%가 요 3개국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지금 이제 다문화 말을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이주 배경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두루 널리 쓰이는 다문화 학생의 명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자체 중에 어느 지자체가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많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달서구의 그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학생이 가장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그 달서구의 학교 이름은 내지 않겠습니다.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38명 중 다문화 학생이 99명으로 전체 71.1%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신당초등학교 아마 예를 들어서 예, 신당초등학교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당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도 저와 제가 1시간 이상을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문화 학생이 아닌 그 중에 일반 학생이 교육이 역으로 혹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지 거기에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 저희들의 그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차별 없이 출발점에 어떤 차별 없이 아이들이 그런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 방침이고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 방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내 학생은 30%도 안 되는데 그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 우려서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 기초기본학력에 대한 지원을 해당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특별히 하고 있고요. 다문화 학생들이 좀 많이 밀집돼 있는 학교가 대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한 5개 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는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달서구에는 그 해당 학교 중에 2개 학교가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문화 밀집 학교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기초 기본 교육에 대한 지원을 좀 저희들이 신경 써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유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가장 큰 것이 한국어 습득이 1번인 것 같아요. 두 번의 학교 적응 문제, 사회적 편견 문제, 이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다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은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교육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20년 전입니다. 2006년부터 저희들이 그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아마도 관련 법령이 제정된 것도 지금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법도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도쯤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이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좀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또 거기에 교육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성가족과 교육과의 서로가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서로가 소통의 엇박자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건 국가 차원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구시는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다문화를 위해서 가족센터를 각 구마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소통이 서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정말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상호 연계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 시군구에 지금 9개 시군구에도 가족센터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2020년도부터 대구시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통합교육 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9개 가족 그 지원센터에 있는 관계자분, 유관기관 계신 분들하고 다 모여서 협의체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어떤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 특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각지대가 혹시 없는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문화 가족센터장하고 한 10분 이상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시정 질문을 하는데 부탁인 말씀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센터장께서는 부교육감 말씀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 소통이 아주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요. 또 그 중에서도 그 다문화 거기에 가족센터의 가장 어려움은 학생 모집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걸 교육청하고 다시 해서 이러한 학생을 좀 점검 좀 제대로 해서 가족센터가 정상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론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학업 중단 사례들이 수시로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지역 주요 일간지에서 나고의 벼랑 끝에 선 다문화 학생,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역 다문화 학생의 12명을 심층 인터뷰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대구시에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해당되는 기사도 최근에 다시 한번 저희 읽어봤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담당 부서에도 제가 언급을 하고 또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사의 핵심적인 것은
21년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현재 고3 학생입니다. 고3 학생이 이 한국어 미숙으로 수업 진도가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면 그 학생은 나름대로 방과 후에 최선을 다해서 2시간, 3시간씩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어 내신 등급이 7등급입니다. 그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90등급이 7등급보다 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데 이 학생은 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중 언어 튜어, 통역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3년 반 동안 한 번도 지원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교육관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학생 7,0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65%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지금 재학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한 90% 가까이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학생이 한 10%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재정적인 지원 대상이 주로 초등학교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학생이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다양한 어떤 현재의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도, 이 다문학생들에도 혜택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문학생 교육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 항상 시기적기에 돼야 됩니다. 지나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대로 지금 이 대구시 교육청이 맞추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언론이 대대적인 반응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교육감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은 학령기 감소 시대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책 대상군입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구 관내에 있는 다문화 학생이 한 100명을, 초중고 학생 중에 10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저희 대구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건 계속 지속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좀 성장을 해서 대구 시민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하나 더 본다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 캄보디아 가정에 요즘은 이제 캄보디아 학생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학생이 한국어 서툴러 친구들로부터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철저한 무관심으로 학교에서 고립이 되어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내용 들었습니다. 예. 부교육관님, 그러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그 청소년 학생들에게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세계 의상을 입어보고 각국 놀이와 악기 꾸러미를 활용하는 지금 이 다문화 교육이 한창 사춘기 아이들에게 과연 그게 먹힙니까? 예, 아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기관이 세계 시민 교육센터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세계 시민교육센터는 우리 국내 내국인 아이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심으로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초중고 학생들은 매년 2시간 이상의 다문화 교육,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센터를 구성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과 연관된 프로그램 지원, 예, 체험 제가 프로그램을 질문을 드리는 있습니다. 것은 그 눈높이의 그 청소년, 항상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나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그러한 다문화의 그 학생들은 감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과연 이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들의 관심도를 조금 더 잘 살펴서 만족도 조사나 관심도를 좀 살펴서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시행하기 전에 예민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을 충분히 받아보고 이것이 아니다 하면 안 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주면 또 역반응이 올 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교육청 자료에 보면 그 24년도 대구의 다문학생 학업 중단 학생이 약 58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인 학업 중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부적응으로 인한 학생이 26명 중 다시 말하면 약 73%가 해당이 되고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부적응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조금 사유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업 관련 부적응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한 45% 정도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해외 출국이나 유학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52% 정도로 약간 초중고 학생들이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공통적인 거는 언어와 문화에 따른 부적응의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개인 사정이나 진로 변경 또는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가족 여기에 그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참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적응이 안 돼서 부적응으로 인해서 다시 귀환하는 학생들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다문화센터 직원이 베트남 출장을 다녀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 간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은 거기에 다시 귀환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사유를 정확하게 현장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녀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구시가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귀환할 때는 중간에 그 국적에 온 학생들은 그나마 자기 나라로 가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들, 자녀들 이런 분들은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다면 다시 자기 나라로 갔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구시가 그런 학생이 예정이 된다면 그건 갑자기 가는 건 되게 아니니까 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귀환하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구시가 귀환 학생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렇게를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귀환 학생에 대한. 네, 의원님 그 직접 귀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요. 다문 학생이 갖고 있는 최대적인 강점이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시 그 부모님의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은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재능 중에 이중 언어의 재능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도록 이중 언어 투터 제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방과 후 보충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한국어의 구사 능력과 함께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그 언어를 함께 이렇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언어 교육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오는 학생 중도 입국자는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국내에서 태어나서 여기 초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자기 나라로 가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수요가 파악이 되면 우리 한국 문화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그분이 그 직원 말씀이 느낀 것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자기 나라로 갈 때 좋은 이미지 좀 남게 좀 그러한 것을 교육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분이 국내에 있다가 자기 나라 갈 때 불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못했다. 이러한 것이 인식이 되도록 이런 정책은 필요하지 않냐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잘 살펴봐서 우리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중단을 고려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 부여를 위한 대학 입시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또는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는데요. 고3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매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한 저희들이 입시 또는 진학과 관련해서는 계명대하고 연계해서 진학 컨설팅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다문화 전형이라고 각 대학별로 주요 전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전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입 컨설팅을 수시 전형 전에 이 다문화 학생 고3 학생들을 위한 수시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다문화 학생 중에 중고 대학교 진학률을 기초학력 진단 결과지를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는 보면은 초, 중, 고 가면 갈수록 진학률이 급격히 저하랍니다. 급격히 저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사유로는 뭐 통계 구분이 학생이 파악이 안 된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 말씀에 참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공식 통계 자료가 학교 알림이 통계 자료라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구분해서 통계가 지금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대구 관내의 아이들의 진학률을 확인해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국내 일반 학생들의 진학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은 일반 학생들이 대학 진학률이 한 83%, 84% 정도 되고요. 다문화 학생의 대구 관내에 있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한 78%, 79%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는 한 20% 이상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는 것은 다문화 학생 사업이 해가 지금 20년 이상이 됐잖아요.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분석이 없다. 그럼 항상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제대로 된 실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분에 보면은 대학생 예를 들어 대학교에 들어간 진학률을 보면 아십니다. 대학교에 가는 진학률이 몇 %다. 그럼 현재는 보면 우리 국내 대학생들의 평균 대학생 진학률은 약 71% 이상이 됩니다. 근데 다문화 학생들 비율은 약 31% 정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료가 없다 할지라도 발표가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좀 파악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 자료를 지금 구분해서 시행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님 말씀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고요. 이거를 통계를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기초 학력 진단 평가 또 다문화 학생들 학업 성취도를만 파악만 요 두 가지만 파악을 제대로 해도 학습 격차가 어느 정도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 조사만 해도 모든 정책은 정확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진단 결과 도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서 그 다문화 국민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역 이거 보면은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 교육은 교육청에서 전담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지역 사회에서 맡아서 하는 등 업무를 좀 더 분담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기관별로 구청이나 교육청이 업무를 하는 방식은 현재 대상별로 지금 업무 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다문화 시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초중등 교육법은 지금 학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하는 약간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에 지자체나 가족센터나 또 각 동에 거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지역사회 다문화 학생을 자료를 받아서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을 많은 것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거는 이런 행정복지센터의 연결 시스템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그거 코멘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시공부에 관련된 사항이.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계를 해서 좀 제대로 되는 다문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갖출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각별한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기 학생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3월 대구시 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의 적극적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게 나가겠다. 또 2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학생들이 마음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만큼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심리 정서 교육이 중요한 화두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적극 공감합니다. 예. 그래 현재 대구교육청의 여러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들은 초등학교 1학년 한 번, 4학년 때 한 번, 중고등학생은 1학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을 정상군과 관심군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심군으로 선정된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12월에 있었던 313차 정례 본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복지문화위원회에 계신 이재숙 의원님이 정서행동 특정검사 결과 정상군 학생이 전체 자살 학생 중에 약 72%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정상군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4월달에 실시하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정신질환 진단 검사는 아닙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정서나 인지 행동 특성에 대한 자기보고식 선별 검사 방식이고요. 이거는 지금 교육부가 전국 단위 표준화된 선별 검사에 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살률과 직접 좀 상관관계가 좀 낮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최근에 자살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행동에 따른 그런 원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좀 낮은 것 측면은 제가 물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걸 기초 조사할 때 정서행동 특정검사 내용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항목을 몇 년 만에 한 번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그래 하여튼 자료가 제대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정책의 시대 흐름이 지금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뭐 10년 전, 5년 전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특성 검사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변화하는 학생은 더 빨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의 좀 면담도 해서 그런 자료를 구성을 할 때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전국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리 대구시 선도 좋으시답게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런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AI 시대에 맞는 문항이 돼야 된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전국 단위 표준화된 검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 병원과 연계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진단 검사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검사에서 정상군과 관심군은 통상 몇 %씩 나옵니까? 전국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4.7%에서 5% 사이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 대구는 한 3.8%, 올해 같은 경우는 3.8%의 아이들이 위험군을 포함해서 관심군 대상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관심군 비율이 높은 학년은 주로 몇 학년에서 초중고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평균보다 조금 높은 한 4%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가 평균하고 비슷하게 한 3.8, 3.9 정도 나왔고 중학교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검사도 중요하지만은
학생들이 전문 기관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런 학생들의 연계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관심군 학생들이 대구시에서는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연계 치료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의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관심군으로 판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병원과 연계를 해서 치료나 진단이나 컨설팅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한 93%에서 94% 정도 아이들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6% 정도의 아이들이 병원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의료인의 전문가 병원에 계신 그 전문가분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런데 상담할 수 뭐가 있도록 문제냐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교육관님, 이런 학생이 지금 증가 추세죠. 예, 좀 아쉽지만 조금 증가 추세입니다. 그럼 증가 추세면 예산은 편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증가돼야 되는 비례를 같이 가야 됩니까? 삭감해야 됩니까? 의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예산만큼은 그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아이들의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예산으로 약 18억 한 4천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이 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했을 때는 한 가정이 보통 대구시에서 한 64만 원 정도 받다가 시장님이 돈 없다 삭감해가지고 46만 원 정도를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했는데,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예산을 좀 여기 학생에 맞춰서 좀 충분히 하겠다. 그럼 이러한 이 관심군 학생은 누구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느 자녀나. 그래서 이런 관심군 학생을 제대로 어떻게 교육을 하면은 큰 우리 앞으로의 대구시 발전에 학생이 많은 도움을 되고, 그게 성인이 되면 그 과거의 학생을 되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야, 우리 학교 교육청, 학교 선생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성장해서 사회이론을 갔다면은 상당한 그 만족감, 행복을 느끼지 않겠나. 이러한 교육에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신뢰도 부분을 높이기 위한 뭐 대책은 대구시 나름대로 무슨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의원님, 가장 저희들이 핵심이라고 보는 게 부모님, 학부모 교육, 학부모의 인식 개선,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그 정신 건강, 마음 건강과 관련된 완벽한 그 치유와 상담과 그런 회복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인식도 개선해 주시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 같이 가야 이 정신건강 문제, 마음건강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다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부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명의 학생 이야기가 주위를 참 안타깝게 했습니다. 단순한 학업 스트레스 외에 학교의 강사와의 갈등 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 대구시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아니면 학교장 회의를 한번 했다든지, 그 후에 대한 대구시 변화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예, 그 안타까운 사건으로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여고생의 그 자살 사건 부분은 다만 이제 자살이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휘발성이 좀 높은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교육청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교 차원의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의 지금 물론 평상시는 하시겠죠. 그러면 이번 사태로 인한 대책회의라든지 학교장님의 회의라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자체적으로는 정례족을 포함해서 부산 사례를 관련해서 교육감님 주재로 몇 차례 점검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그때 우리 대구시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또 이 문제 묻는 게 아니라 특수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야구부라든지 축구부 또는 운동부 학생들이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하게 되면 그 학생이 역으로 이러한 위험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야구부라든지 운동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런 데 좌절하지 않고 이런 것을 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혹시 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대구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마음학기제라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 주셨던 어떻게 보면 그 자살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생명 존중 교육일 수도 있고 저희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초등학교와 모든 중학교에 마음학기제를 지금 전면 도입을 올해부터 했고요. 이 학생들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과 함께 명상, 다양한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매년 15시간 이상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마음 근육을 좀 키워줘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게 정신 건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전체적인 학생들로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유형군에 있는 부산 사태라든지 운동부 학생에 특화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예,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23년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11.7명으로 이렇게 해서 2011년 이후 13년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구로 치는 몇 퍼센트나 물으니까 그 통계가 없다고 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나무에 알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해 5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학생종단 연구를 통해서 3차 연도 3년간을 거쳐서 학생들의 우울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해가 지나갈수록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럼 대구 교육청에서도 우울, 불안, 부정적 심리에 대해서 종단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유사 연구를 몇 차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철저하고 연구를 한다면 이거 그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교육도 합하면 교육 학생 수는 왜 그러한 위기 학생은 증가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참 아픈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살 자해가 줄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적 측면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 그 분석을 해보면 한 28% 정도고요. 오히려 가정에서의 문제,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자살 자해가 한 3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자살 자유와 같은 극단적인 어떤 문제를 완전히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건 잘 알고 부모님의 있습니다. 어떤 예. 가정 교육과의 연계 문제가 예, 정말 중요하다고 교육감님, 생각합니다. 그 부교육감님, 정신건강 유교 학생들의 치료는 가장 필수적인 게 보호자가 동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이런 얘기를 또 여기에 기록이 학생 기록에 남을까봐 저는 그건 학부모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기 치료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혹시 피해갈까봐 성인에 대해서 피해갈까봐 꺼려하는 경우가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기 진단의 그 학부모 선택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걸 인정하지 않고 상담을 거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방치입니다. 부교육감님, 학생들이 정신건강을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팔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니라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매일 관찰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학교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적극적인 보호자 역할이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간, 학교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을 어떻게 지금 대구시는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노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하지만 병원과 같은 전문기관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님과 상호 연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역관계에 학교가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위기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씩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교장 교감 연수에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관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달서구에 있는 해올구와 마음이 자라는 교실을 다녀왔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한 약 2시간 동안을 들으면서 야, 대한민국의 교장 선생님이 자부심 있는 교육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올 8월에 정년퇴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어려운 학생을 한 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역경을 겪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되고 현장을 가봐야 답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데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신건강 유교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대안학교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말씀에는 안타깝다. 정말로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해주고 싶은데 더 못 받겠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8명에서 10명씩을 탈락한 거예요. 지원을 해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운영 상황은 저희들이 장학 활동을 통해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월구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고생들 위한 위탁기관이지만 마음이 자라는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부교육관님, 여기에 어려운 학생은 초등학생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럼 초등학생을 위한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5개 운영되고 있고요. 초등학생을 위한 위탁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에 제대로 초기에 발견 치료를 못 해주면 중고등 올라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오랜 동안을 4학년, 5학년, 6학년 동안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그걸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향후 지금 인구가 줄다 보면은 학생이 통합되는 학교가 많죠. 폐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 모두 가능한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정서교육 학생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대안학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초등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 이 자리에서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의원님, 초등학생, 부적응 초등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부분 잘 살펴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러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교육적 수요와 교육적 필요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기관을 지정하거나 기관을 설립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고등학교는 그나마 한데 초등학교는 전혀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설립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CG 노변중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마음보험센터. 네네. 그것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정서 위기 학생의 상담 회복 치유 프로그램이죠. 목적이.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입소하면 한 몇 개월까지 있죠? 최장 한 3개월까지는 위탁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까지 있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학습에 3개월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자기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학습 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일어나죠. 예.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모든 초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그 기초기본 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두드림 교실, 두드림 학교와 소규모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결손이 발생을 했다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3개월은 내가 가보니까 이 학생이 마음의 치료도 좋고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꼭 공부를 잘해야만 다 성장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3개월 후도 더 하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예, 추가 입소도 가능한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 때문에 그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는데요. 원초적으로 재입소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태가 부족하다는 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학생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학생이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그 학생은 더 큰 상처를 거꾸로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수요 파악해서 교육청이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본교 사후 프로그램은 학교에 그냥 현재 그냥 맡기는 상태이지 특별 관리는 제가 알아본 경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입소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보험센터도 전국에 3곳이 있죠. 예, 근데 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어가 서울, 광주, 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대구시가 마음보험센터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서 늘 감사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 통합으로 인해서 내년에 예상되어 있는 학교가 월곡 초등학교 비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도서관 입시 장소 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죽전중학교 후관동도 내년 2월이면 비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월곡초와 죽전중학교를 남부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도 잘 살펴서 폐교재산이 적절한 교육적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 하면은 거기에 ADHD는 별도로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ADHD는 그 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예. 공식적인 명칭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명칭이고요. 저희들이 그 특정 질병의 그 학생 데이터는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법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 의료적 목적이 아닌 이상 질병 그렇게 데이터를 파악을 왜 할 수 있냐면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학생들 학부모 진단서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데이터를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예,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파악해서 이 ADHD를 겪는 학생들이 많으면 교사와 갈등이 생깁니다. 첫째, 그리고 또래와 관계 등으로 종종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으로 인해서 피해 또 학생이 따라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거기 좀 관리 좀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그 현 시점에 ADHD 학생 지원 사업이 요즘 시대에 맞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대구도 하고 예, 있다고는 알고 하는데 전남교육청과 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과 같은 바우처 사업을
대구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장시간 그 답변에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학생과 정사위기 학생들에 대해 차이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하는 학교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문화 학생과 정신건강 유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특별 대우가 아닌 정당한 교육적 배려입니다. 한 사람의 교육은 생애를 바꾸고 한 세대의 교육은 역사를 다시 씁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 교육청의 결단과 책임과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만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